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년 2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감했던 미국 증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조금 좀 그러네요. 3대 지수가 모두 다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다우 지수가 1.6% 제일 많이 하락한 모습들이고, 버티다가 이제 좀 힘이 빠지네요.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하지만 S&P 500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지킬 수 있는 자리는 지킨다라는 쪽에선 나오고 있는데 위태위태하네요. 이거 힘 빠지면 어떡하나. 근데 변곡점이죠. 지지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그런 쪽에서 일단은 거래가 살짝 늘어나고 있다는 점들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나스닥보다 S&P 500이 더 지금의 현실을 잘 말해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박스권으로 본다 그러면 S&P 500 같은 경우는 6,800선쯤 될 겁니다. 이 정도 6,700, 800 이 정도 자리가 잘 지켜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6,800이 S&P 500이면 코스피가 조만간 S&P 기다려, 미국 기다려 그러면서 좀 이를 또 툭툭툭툭 치고 올라갈 그런 분위기로 역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쪽도 갑자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바람이고요. 희망이지만, 이제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나스닥이 일단 지금 어제도 강조드린 게 그거죠. 일단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 저항대, 그 강한 저항대를 돌파를 못했다. 안착을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경계감이 있다는 쪽이고, 안착을 해야 탄력을 받을 텐데, 그런 관점 쪽에서 시도는 하지만 또 흔들리게 되면 이거 저항이 분명하다라는 쪽으로 봤을 땐 다시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 쪽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은 저항대는 뚜렷하고 그럼 다시 밀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박스권을 지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으로 봐야겠죠. 미국 시장은 역시나 힘이 빠지고 있는 시장, 주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게 잘못하게 되면 여기 저항대를 제대로 안착부터 한 단계 낮아졌는데 매물을 안고 넘어진다. 그러면 또 밑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계감은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 그래도 이번 주를 잘 지켜낸다. 그러면 지난주 양봉, 이번 주도 양봉으로 딱 버텨낸다. 그러면 또 분위기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이번 주는 다 됐고 그냥 엔비디아 나오세요 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우리 좀 지켜주세요. 엔비디아 구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겠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장 반응들은 기대감은 맞을 실적으로는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심리가 약간 좀 꼬여 있어서 어떻게 나올지는 일단 뚜껑 열어봐야 되겠다라는 쪽에서 수요일날 발표하고 목요일날 이제 국내 증시에는 영향을 끼치겠죠. 그런 쪽으로 바라볼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감했던 미국 시장의 동향들을 한번 또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일단 딱 뚜렷하게 안전자산으로 가겠다라는 징후가 상당히 큽니다. 내용들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보니까 지난주부터 헤지펀드가 글로벌 주식 대거 매도하고 있다라는 쪽들 좀 약간 변화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년 4월달 이후 가장 많은 매도 규모였다. 공매도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미국 이제 자유롭지 못할 거고요. 우리도 보니까 대차 잔고가 150조 가까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한국도 뭐 사상 최대. 근데 이거는 뭐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시장이 올라가고 가장 커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공매도도 따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이 빠르게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그들의 로직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과정들이다 보니까, 그건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신용잔고도 높아지는 거고 예탁금도 커지는 거고 이런 거와 같은 현상으로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대차잔고가 올라가니까 시장 빠진다, 단순히 이게 이 논리보다는 그런 쪽에서 점점 격돌하고 있다. 공매도도 늘어나고 있고 대기자금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은 고점에서 변동폭이 커질 텐데, 변동폭이 커진다는 얘기는 무조건 빠진다가 아닙니다. 빠졌다가 올랐다가, 지난번에 아시잖아요. 그날 그 매도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매도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에서 바뀌는 모습들 1, 2, 3, 그 다음에 턴하는 모습들을 보았을 땐 이런 것도 조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요런 쪽들이 거의 비슷하게 또 나오느냐, 아니면 또 변화가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쪽이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거래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빠르게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약간 손바뀜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매도도 커지고 있고 난 지금이라도 사야겠어라고 하는 쪽들이 붙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로 나오는 흐름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지만 이게 지금 주가가 저점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었다 그러면 단기 저점 만들고 턴합니다. 근데 고점에서 만들다 보니까 약간 단기 과열들을 좀 시키는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거래량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거래가 좀 쭉 빠지고 시장도 약간 좀 숨고르기가 들어와야 그다음부터 좀 건강한 다음 쪽에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염두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한쪽에서 거래가 급증하는 거를 단순하게 그냥 뭐 너무 아유 무조건 좋아. 예, 또 보면 요즘 그렇더라고요. 좀 경계하는 얘기 나오게 되면은 아이 저 주가 빠진대. 아이 저런 예 나쁜 유튜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건강한 또 조정도 있어야 건강하게 매물도 소화해야 그 다음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런 쪽도 한번 염두를 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예 앞으로 더 갈 겁니다. 뭐 이거 무조건 좋습니다라고 하는 게 시장 강세일 때 나오는 하나의 폐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좋다 무조건 좋다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물론 욕하시겠죠. 욕하셔도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경계할 건 경계하고 그 다음에 소화할 건 소화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야 저희가 얘기하는 뭐 6천도 가고 뭐 노무라에서 8천 나왔죠 또. 예 계속 시장 강하면 또 이런 식으로 글로벌 IB들 의견이 올라갈 텐데 그런 걸 바라보시는 게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증시는 가상화폐 빠지고 고래가 또 던졌다 이런 쪽으로 표현이 나오고 있고 10년물 빠집니다. 4.03까지 내려왔습니다. 채권 매수가 크다 보니까 채권 가격 올라가고 금리는 빠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유가는 정체 아직까지는 이란 공격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일단 자연스럽게 정체 이렇게 가고 있고 금은 구리는 약간 경기적인 내용까지 있다 보니까 조금 둔하다고 하더라도 은이 다시 또 폭등하네요. 그래서 가고 있고 고점을 향해서 가는 그 급반등의 모습들이 다시 급락 다시 급반등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정신없네요. 그런 쪽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편한 선택은 금인 것 같고 서서히 내려간다. 구리도 뭐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 구리는 약간 이제 경기 쪽도 있다 보니 건드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를 약간 또 위험자산 쪽으로만 해석한다 그러면 약간 투기적인 게 금으로 은으로 붙는다 그런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미국 시장을 또 흔든 거는 일단 관세 관련된 얘기 이런 쪽에서 지금 바뀐 게 없습니다. 뭐 지금 얘기는 불확실성이 늘어났다라는 쪽들로 밖에 볼 수가 없겠죠. 지난 근거가 IEPA가 사라지고 새로운 임시관세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관세법 그러니까 이번 임시관세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도 뭐 이거 여기서 15%를 때리나 여기서 15%를 때리나 뭐 똑같다 이런 쪽으로 뭐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또 뭐 5월달까지 한계니까 연장이 어렵다. 특히 이번 보면은 의회가 지금 벌써 우리 연장 안 해 라는 쪽으로 민주당 쪽에서는 얘기를 딱 고언을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5개월 쪽이 한정인데 그럼 그 사이에 뭐가 나오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뭐 232조 301조 이런 거 전환 가능성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안감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아까 122조 연장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쪽이고 요것마저도 법적인 해석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거죠. 트럼프 행정부 쪽은. 그리고 이걸 만약에 누가 또 제소한다. 그러면 또 흔들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동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그것 따른 관세액은 아니다. 안쪽으로 또 해석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또 트럼프 행정부가 또 다른 걸 찾겠죠. 그런 쪽들이 지금보다 더 우리한테 아니면 또 상대 국가한테는 좀 긍정적이겠느냐 이게 아직 모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다는 쪽에서 예 일단은 지금 시장 분위기는 불확실성 쪽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또 언급을 하죠. 장난치는 국가는 네 여기 장난하는 국가들은 관세를 더 높일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유럽은 일단 발 뺍니다. 기존 합의는 뭐 IEPA 이쪽으로 하면서 그거 기반으로 했는데 이거 합의 무효받았기 때문에 합의 위배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무래도 좀 부담이 또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또
당연히 유럽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거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올 거다 보니까 어렵네요. 예,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또 풀어가느냐라는 쪽으로 보는데 게다가 또 소프트웨어 쪽들은 또 빠지기 시작합니다. AI 피해주다라는 쪽에서 매대세가 재개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주말 사이에 나왔던 무슨 리서치 보고서가 있는데 AI를 통해서 오히려 기술이 약간 오히려 기술로 혁신을 이루는 게 아니라 기술로 인해서 일자리 등과 함께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 이런 쪽으로 나온 거 보니까 너희는 공매도 전문이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자기네 포지션 쫙 쳐놓고 아주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리포트 내는 거 이거 미국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년 가게 되면 실업률이 10%까지 들어갈 것이다. 라는 쪽에서 AI가 일자리를 강하게 빼줄 거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경제는 후퇴하고 정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나온 것은 이해했어. 이런 쪽으로 보시겠죠. 예전처럼 저희 그거 가지고 어머 이거 어떻게 라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충분히 저희 스마트한 투자자 개미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알겠다. 의도를 알겠다. 이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문제는 AI 피해주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들이 계속 또 빠지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그런 쪽에 영향을 받는 게 문제겠죠. 세일즈포스, 어도비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엔트로픽 얘기는 하루 걸러 매일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지금 코딩 능력이 소프트 업체들의 또 위협이다라고 하는데 발표됐던 또 엔트로픽의 클로드는 코볼 언어를 지원한대요. 제가 프로그래밍에 좀 조예가 깊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코볼 약간 좀 시리얼 느낌이 나고 시리얼 브랜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이걸 지원하는데 이거는 금융 유통 관련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핵심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까지 그를 끌어왔던 쪽이 하나 잠깐만 이거 IBM 거 주력 사업 중에 하나인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뭔가 불안하다 그러면 와르르 나오는 현상들이 지금 시장 분위기 저희는 다른 거 잘 모르겠고요. 시장 분위기를 설명한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우리는 빨리 IBM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한다든가 아니야. 우리는 상관없이 우리는 열심히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먹히지 않고 시장 분위기가 약간 좀 하락적으로 가닥을 잡는다는 게 일단 중요한 나스닥이 중요한 지지권 쪽에 밑으로 내려왔을 때 나오는 변화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게다가 또 최근에 이제 블루아울, 코어웨이브 이런 쪽들에 대한 또 어떤 환매 중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거 약간 또 불똥이 더 강하게 튀는 거 아니야? 금융주로까지 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에 따른 또 하나의 부담감이 있는 거겠죠. 그런 쪽에서 블루아울은 또 특히 소프트 기업들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이즈가 나온다. 요거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매도가 나온다. 이게 매도를 불러일으키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쪽에서 변화는 나오는데 오히려 블루아울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수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반등했어요. 근데 나머지는 빠지고 있다. 한쪽으로는 약간 좀 매도세가 이제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관점 쪽에서 이렇게 보지 않나라는 쪽도 일단 변화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애플하고는 일단 선방했는데 실적 발표를 통해서 뭔가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바꾸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로이터는 전망차가 너무 크다. 라고 해서 연간 순 EPS를 6.2달러에서 9.6달러? 와, 이런 식으로 확 벌렸네요. 어디 가서 얘기를 하느냐. 근데 물론 회사 측은 좀 더 강한 가이던스 쪽에 무게를 두겠죠. 근데 그게 시장의 분위기가 아이고 엔비디아가 드디어 그래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길이 괜찮다는 쪽에 같이 연결되면서 또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지금 그러니까 전망치는 나쁘지 않은데 시장의 반응들은 이미 반영된 것도 있다라는 쪽도 해석을 하다 보니까 조금 좀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분위기가 애플과의 제휴도 했다 이건 이 얘기 아니죠. 이런 쪽에서 이거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행 PR로 보게 되면 30배가 깨졌습니다. 한 28배, 27배 이 정도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경쟁력은 아직 주가에 대한 어떤 매력은 살아있다는 쪽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쪽도 중요한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고 안 비싼데 이게 탁 터는 미국 시장의 자연스러운 과정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 그쪽에서 일단은
확인하고, 그러니까 즉 주 중반과 주 후반에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 쪽에서 목요일 날 또 분위기를 좀 체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금융주는 그래서 불러올 문제 때문에 요즘 흐름이 좀 안 좋다는 쪽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국내 증시는 야간 선물이 0.3% 하락을 오랜만에 하락했네요. 하락하다 보니까 일단 경계감을 갖고 시작을 하겠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어제 한국 증시도 일단 뭐 그런 얘기는 잠깐 드렸죠. 약간 좀 무거울 것 같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올랐다고 그래서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공격적으로 아침에 쫓아가지 마시라고 지난 파워시황에 미리 보는 파워시황에 언급은 드렸습니다. 왜냐면 이제 미국 시장이 아직까지 좀 정체를 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미리 거기다가 뜬 가격대에서 거래 이렇게 강한데 대응하는 거 말이 안 된다. 조금 좀 자제하자. 안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시장 분위기 보게 되면 일단은 갭 나온 분위기를 다 훼손하는 분위기입니다. 분봉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오늘 또 가장 체크해야 될 거는 그러면 고점에서도 잘 버틸 수 있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어제 저가가 제일 중요해요. 5,792. 그러니까 즉 5,800선도 한번 깼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늘은 5,790 이 정도를 잘 지키면서 어느 정도 좀 선방할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탈 안 했어요. 지금까지 가다가 분봉상으로 장기 분봉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다가 눌림목 들어오고 가다가 눌림목 들어오고 이번에 가다가 눌림목 들어온 데는 처음은 버티죠. 처음 반등합니다. 근데 두 번째 오늘 테스트를 하는데 이 정도가 좀 이탈돼서 미국 시장만큼 우리도 좀 걱정 조금 많이 올라서 좀 걱정인데란 쪽들을 생각하는 게 5,790 이렇게 되게 되면 요거 또 추가로 더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안쪽까지도 또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게까지 나올지 우리는 삼전 닉스 국가야 뭔 소리야 하면서 그냥 바로 턴하게 되면 크게 이탈 안 하고 매물 소화하고 지난다 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빠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고 봐야겠죠. 이 정도에서 흐름을 또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쪽에서 여러분들 바라보시되 이럴 때일수록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 체크하고 볼게 라고 하는 약간 여유 있는 유연한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시장 변화 들어왔을 때 그때 그러면 그렇죠. 만약 현금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들 지지하는 것 보고 또 늘릴 수 있는 자세를 본다. 그러면 현금 없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현금은 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시장 변화에 또 밀접하게 대응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나는 또 다른 종목들이 움직일 때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좀 자신 있게보다는 유연하게 좀 대응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어서 올라갈수록 저는 항상 현금은 적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응력을 높인다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라가면은 뭐 있는 포지션 짠 거 가지고 수익을 더 키우면 되죠. 근데 여기서 무리해서 계속 가니까 이때 한 몫을 잡아야 돼. 이때만이 내 세상. 그러면서 주식 그냥 레버리지까지 빡빡 해서 그냥 올라라 이것만 하고 있고 떨어질 것 같으면 이거 하고 있는 게 이게 과연 기도매매죠. 그런 것보다는 시장에 대처할 능력을 내가 만들어 간다라는 것들로 보게 되면 너무 욕심을 크게 하기보다 시장에 순응한다, 맞춰간다로 보는 게 더 좋은 좋고 오래가고 내 투자 마인드를 단단하게 가져가더라고요. 그 정도로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뉴스를 한번 보면서 이것저것 또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은 어제 나왔던 얘기 쪽에서 의외로 지금 이제 소비 관련된 쪽인데요. 외국인 소비주 쪽으로 보게 되면 어제 의외로 주가도 좀 방어를 하기 시작한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일단 뭐 백화점 쪽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7천억 매출 났다. 뭐 결국은 요거는 뭐 신세계, 현대 그리고 또 롯데백화점 이런 쪽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외인 고객들에서 내고 있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항공 쪽에서 어제 대한항공 강했죠. 대한항공 강하고 그거 한번 쭉 볼까요? 그럼 대한항공 강한 모습들이고 여기 소비 쪽에서 끝단에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강한 모습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강한데 대한항공은 약점이 있는 게 지금 환율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워낙 강세로 갔었을 때가 가장 강한 모습들이고 유가도 하락해야 되는데 두 개가 지금 아직 부담이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간다.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눌림목 들어와야 보는 것 같고 거기다가 뭐 추가로 우주항공 밸류라고 얘기하는데
밸류를 붙을 때 아직까지 PBR이 0.9배 정도면은 비싸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쫓아갈 필요는 없다. 저항에 대한 얘기는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확인하고 보자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항공주 강하고 호텔 쪽이죠. 어째 보니까 롯데관광개발 다시 돌아갑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 쪽에서 지금 지지하고 턴하고 이렇게 크로스된 자리 쪽에서 올라간다. 나쁘지 않은 거죠.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아직 살아있네. 춘절 연휴 끝났다, 빅 이벤트 끝났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빠질 줄 알았더니 안 빠지네요. 이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런 소비주 쪽에서의 한쪽들은 여전히 관심이 높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아까 현대백화점 이거는 고점에서 왔다 갔다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이거보다는 현대백화점보다는 현대GF홀딩스가 더 중요해요. 이게 왜냐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현대홈쇼핑 상장 폐지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다른 지주사보다 강한 모습들이 나오죠. 이런 쪽도 변화가 있다는 쪽에서 현대백화점도 안 빠지고 버티고 있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시장에서 관심은 상당히 많은 쪽이다 쪽으로 보면서 지금 단기 평선을 한 번도 안 끼고 있네요. 잘 지지하고 올라가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는 쪽에서 여전히 관련된 쪽들은 외국인 소비자는 올해도 더우면 더우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BTS 형님들 3월 달에 또 이제 공연 재개하고 그렇게 되면 관심이 높은 거죠. 네, 그런 쪽에서 호텔 쪽들도 계속 또 항공주보단 저는 호텔 쪽이 나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제 드래곤 형님 얼굴이 환하시네요. 네,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얼굴이 환하신 거죠. 그래서 파운드리 부활하고 있다. 라는 쪽에서 1분기 가동률이 80% 돌파라는 쪽들인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반박하는 얘기도 나오고 했다 보니까 되게 복잡하긴 하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그래도 많이 돌아섰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는 근데 또, 원C D램은 수율을 못 나온다고 하는 CLSA 또 얘기도 있다 보니까, 이게 확보가 돼야 그 다음에 D램 쪽에서는 또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연결되는 과정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쪽에서 지금 1년 전과 바뀐 거 없다 이런 쪽도 얘기 나오는데, 일단은 그래도 최근에는 파운드리 쪽 계속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쪽들이 제일 중요한 건 성과가 중요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올해 말이면은 빠르게 과거에 한때는 많게 6조 이렇게 5조 6조 이렇게 그 손실을 보던 거를 이제 흑자까지도 돌아설 수 있겠다. 가동률 80%고 수율만 잡았다. 그러면은 거의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파운드리 쪽들 부활한다. 그러면 종목들 뻔하죠. 예, 그런 쪽에서 개인적으로는 AD 테크놀로지 제일 좋게 보고 있고, 삼성전자의 가장 또 끈끈한 쪽이다 보니까 가온칩스 이런 것들 영향을 끼치고, 코아시아 이런 데 디자인 하우스들 쪽들 아마 또 영향을 끼칠 거고, 게다가 또 재료 소재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또 나올 수 있는 게 동진 세미캠이나 ENF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도 들어올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장비 쪽들과 함께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두산테스나 테스트 패키징 이런 쪽이죠. 이런 것들 코미코 세정 장비 이런 것들 또 연결될 수 있는데, 핵심을 본다 그러면 저는 요걸 또 많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디자인 하우스 쪽들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변화를 체크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쪽으로 보시면서 관련된 뉴스는 계속 또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다른 거 없습니다. 수주 누구한테 받았다라는 쪽들, 최근에는 바이트댄스 얘기 나왔죠. 바덴, 바이트댄스 얘기가 나오면서 이어지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파운드리는 슬슬 영역을 넓혀가는구나 라는 쪽으로 보는데, 좀 생각보다 좀 폭발적으로 빠르게 나오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건설주 얘기 나옵니다. 원전 수주 업황 개선이 되다 보니까 건설주도 온기가 나온다라는 쪽들, 요거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현대건설 요 정도까지는 대형주급이죠. 이쪽들이 오히려 지금 대건설이 제일 많이 올랐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원전에 무늬가 묻어있다, 원전에 EPC 업체는 이쪽이다 안쪽에서 강한 변화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중소형주 우리도 너무 위축된 거 아니요 라고 하는 모습들 이게 나오게 되면은 약간 시장에서는 잠깐만 많이 빠졌는데 또 돌아가는, 그래서 IS 동서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IS 동서 같은 경우도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주가가 비싸지는 않다는 쪽으로 봐야겠죠. 주가 이 상태에서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약간 주춤했긴 했지만 흐름으로 보게 되면 중소형 건설주의 흐름들이 대부분 이래요. 실적은 생각보다 버티긴 버티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적은 역성장을 이렇게 이어갔죠. 그게 이제 거의 바닥을 치고 돌아간다. 안쪽으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되는데 적자는 안 난다. 안쪽들이고 IS 동서야 그래도 폐기물 업체까지 딱 감안했다. 연결 실적 쪽에선 괜찮은 모습들이죠. 그런데 PBR이 0.7배. 그나마 이건 낮습니다. 배당까지 줘요. 3%대. 이런 건 난데 대부분의 중소형 건설사 보게 되면 PBR 0.3배 널려 있고, 이거 너무한 거죠. 뭐 0.2배, 0.3배 널려 있고, 거기다가 적자가 났으면 모르겠는데, 적자가 나면 이유는 있겠지만, 그리고 부채 비율 뭐 한 100% 밑에까지 들어와 있고, 그럼 전혀 걱정이 없는 회사들이 있는데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는 게 아닐까. 코스피 5,800 시대에 우리 너무한 거 아니요? 라고 하는 이런 종목들, 그런 쪽들이 부각을 슬슬 받을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 좀 한두 종목쯤은 관심 두고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중소형 건설사도 일단 뭐 악재 만들려면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중대재해법이라든가 아니면 또 본격적으로 부동산 그렇게 규제하고 있는데 심리가 살아날 것이냐 이런 쪽들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저평가는 해결된다라는 관점 쪽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쪽에서 관심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 안 갔는데 저평가 논리가 뚜렷하다. 뭐 철강화학 이것도 하나의 또 변화라고 봐야겠죠. 그 정도까지 보시면서 대응하겠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또 추가로 보게 되면 한 개 더. 네. 대형제 정기 변경이 들어옵니다. 그런 쪽에서 3월 달에 코스피 대형주로 신규 편입된다. 삼성 에피스홀딩스 이거 눈여겨봐야겠죠. 자리도 나쁘지 않은 쪽에서 LG노텍, 한미약품, LNF, 대한전선 이거 놓쳤어요. 이거 계속 째리고 있다가 그래서 이거는 아쉽지만 그런가 보다 라는 쪽들이고 다시 한번 자리를 누려야겠죠. 지금 이쪽은 탱커 라인들 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도 탱커사들 이번 미국장의 주가들 보게 되면 계속 올라왔다가 어제 조금 조정받은 정도입니다. 그런 쪽에서 탱커 쪽들은 이게 뭐냐면은 VLCC 같은 약간 원유 운반선들 그리고 또 에너지 쪽들 그리고 LNG 쪽들 이런 것들을 다 운반하는 쪽이다 보니까 이쪽에 운임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프랑스 선사에서도 우리 LNG 관련된 운반선이 150척이 신규로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오라 이것들 이거 물 들어오나 하는 쪽에서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데 대한전선은 마침 IPO 끝나고 나왔던 물량들을 많이 소화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벼워졌네 하는 쪽에서 주가가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연기금이 꾸준히 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싸지도 않아요 주가가.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아마 변화들을 한번 보시는 게 맞겠다는 쪽에서 일단 어제 강했기 때문에 눌렸을 때 조선주 쪽에서 한 종목으로 보는 게 맞겠다.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코스닥도 변화가 들어오겠죠. 코스닥도 한번 쭉 가볼까요? 코스닥 시장도 지금 대형주 신규 편입이 20개를 넘을 것으로 보는데 원익홀딩스, 현대무백스, 오름테라피틱스, SPG 이런 쪽에서 대형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또 큐리옥스 바이오시스, 사면, 시어스 테크놀로지 이쪽들도 대형주 내 상위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닥 150에 신규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관심이 빡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자 하는 쪽에서 아마 지금 요 관련된 쪽에 편입되는 종목들은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쓰고 보는 게 좋겠다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뭐 특징적인 종목들은 어제 뭐 MLCC 이거 뭐 당연히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의 승리 야, 난 버텼다라고 하다 보니까 삼성전기가 주도되는 모습들이고 나머지 삼화컨덴서 상한가 들어가고 이런 쪽으로까지 들어오는데 일단은 올라가면 다 좋은 것 같죠. 단기적으로는 좀 목에 좀 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지금 자리에서 추격으로 매수할 필요는 없고요. 갖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 아닌가 싶어서 조정시를 보자 쪽으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기다리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전선주 브라보 핵심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광케이블이 늘어난다. 대한광통신이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는 무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게 광케이블이 그러니까 전기를 빛으로 바꾸다 보니까 나오는 신호 이런 것 쪽에서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대한광통신, 대한전선 정도는 계속 또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진전기나 어떤 좀 억울했던 산일전기 이런 것도 같이 움직이는 과정들이 전력설비 전선 쪽들은 여전히 올타임 하이의 성격으로 나올 수 있는데 또 중요한 거는 와 올라가네라고 보게 되면 당연히 좀 부담이 있는 가격들이죠. 여기까지 체크하시고 보셨으면 좋겠다. 쪽으로 보시고
항공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은 눈치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눈치 좀 보고 중요한 지지권들을 잘 지지하고 또 턴하는지 보시면서 오전에는 무리할 생각은 별로 없고요. 변동성이 좀 또 지지했다가는 또 쭉 올라갈 텐데 그게 또 올라가는데 잠깐만 우리만 이렇게 올라가도 돼? 라고 하게 되면 또 경계감도 있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은 외국인들 매도가 나올 거고요. 이를 또 기관들이 좀 소화를 하나?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데 기관마저도 관망한다. 그러면은 시장은 또 약간 수급 공백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쪽에서 수급도 보시고 시장도 보시면서 너무 시장에서 공격적인 것보다는 좀 아까 보고 보자 이런 쪽으로 약간 팔짱 뒷짐 오전에는 좀 하고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준비한 내용들을 마치겠고요. 오늘도 화이팅! 또 외치면서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사랑 너무 잘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저는 또 내일 7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